이번 영상은 포토샵 활용 팁, 도구, 레이어, 패널 알아보기입니다. PC에 설치된 포토샵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포토샵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어도비 포토샵 2021 한국어가 설치된 버전입니다. 포토샵 시작 화면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포토샵 문서, 즉 이미지 제작 또는 편집을 위해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새로 만들기 문서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가로인 폭, 세로인 높이, 해상도 등 사용자가 원하는 세부 정보를 직접 입력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사진, 인쇄,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용도에 맞는 기존에 만들어진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PC 또는 어도비 클라우드 가상 공간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포토샵을 시작합니다. 포토샵 화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등을 포토샵 메뉴라고 하고, 이 메뉴는 포토샵에서 사용되는 모든 명령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포토샵의 모든 기능을 분류별로 정리해 놓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토샵 화면 왼쪽에 있는 도구툴은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기능을 아이콘의 형태로 모아놓은 곳입니다. 해당하는 도구 위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도구를 설명하는 팝업 안내창이 나오게 됩니다. 포토샵 메뉴 아래쪽에 위치한 옵션 바는 어떠한 도구를 선택했을 때 해당 도구의 세부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도구의 세부 옵션 설정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붓이라는 도구를 선택했다면 붓의 종류, 붓의 두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 화면 중앙에 위치한 넓은 공간은 작업창 또는 캔버스라고 불리웁니다. 이미지 제작이 실제 이루어지는 이미지 편집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업창에 하얀 도화지와 같은 캔버스를 통해서 이미지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기존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 화면 오른쪽에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그룹별로 모아놓은 패널이 있습니다. 각 패널에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어떤 패널은 그룹별로 묶어서 관리되기도 합니다. 포토샵 메뉴 중 창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기능이 노출이 되는데요. 이 기능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오른쪽 화면에서 패널로 노출됩니다. 다음은 포토샵에서 중요한 개념인 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의 사전적 의미는 겹 또는 층으로 포토샵에서는 투명 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투명 종이에 그림이나 글씨를 넣고 이 투명 종이를 겹쳐서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이미지 파일은 한 장의 배경 레이어와 3장의 투명 레이어, 총 4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쌓아 올려져서 위에 있는 레이어가 아래 레이어를 가리게 됩니다. 즉 4번 레이어가 3번 레이어를 가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레이어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한 장의 종이에 여러 그림과 글씨를 넣는 것보다 각각의 종이에 그림과 글씨를 넣어서
해당 종이만 편집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 올려져 있는 모든 레이어의 정보를 표시하는 곳이 바로 레이어 패널입니다. 해당 레이어의 수정과 변경 작업이 가능한 레이어 패널의 주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앞에 있는 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가 작업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노출시키면 해당 레이어가 작업창에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면 현재 작업할 수 있는 레이어라는 의미로 색상이 활성화됩니다. 특정 레이어를 선택하고 잠그기에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 이미지의 선택 및 이동이 불가하게 됩니다.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면 레이어를 꾸며주는 다양한 효과인 레이어 스타일 창이 노출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텍스트인 경우 테두리를 주거나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거나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겹쳐지게 된 레이어를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룹 만들기, 새로운 레이어 추가하기, 그리고 레이어 삭제하기가 있습니다. 작업이 완성된 결과물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파일 메뉴를 선택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 컴퓨터 또는 클라우드 문서에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클라우드 문서의 저장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가상 공간에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의 저장은 사용자의 PC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할 곳을 선택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고 이때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을 선택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의 기능을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고 예제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시작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열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문서 찾기 창을 통해서 예제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포토샵에 예제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도구 박스를 보면 지금 이렇게 길게 도구들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두 줄로 노출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한 줄로 노출됩니다. 사용자의 편리성에 따라서 한 줄 또는 두 줄로 노출해 놓으면 됩니다. 또 해당하는 도구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도구에 대한 설명이 팝업 창으로 노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기능은 이동 도구입니다. 이동 도구는 어떠한 영역을 선택해서 이동시키거나 이미지, 레이어 등을 이동하는 도구인데요. 열려있는 이미지에 새로운 이미지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파일을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고 이 이미지를 앞에 미리 열어놓은 이미지에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탭 모양으로 각각 이미지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두 번째 이미지 탭을 클릭해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탭이 분리가 돼서 각각의 화면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앞선 이미지에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동 도구 선택, 이미지를 클릭해서 앞선 이미지에 드래그 앤 드롭처럼 잡아당겨서 놓게 되면 원래 있던 이미지 위에 두 번째 이미지가 이렇게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상하, 좌우로 이미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 도구입니다. 선택 도구는 어떠한 영역을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원형을 선택한 다음에 특정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선택 영역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올가미 도구입니다. 라쏘 툴이라고도 하고요. 배경 없애기, 사진 합성 등과 같은 눕기 작업에서 많이 쓰입니다.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도구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올가미 도구는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올가미 도구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나가면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직선 형태로 이렇게 선을 그려나가면서 선택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생성됩니다. 이 동그라미를 확인한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선택 영역 지정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자석 올가미 툴입니다. 자석 올가미 툴로 마카롱 부분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하게 되면 자석이 이렇게 자동으로 달라붙게 되면서 영역을 이렇게 그려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 지점이 반드시 만나야지 되고요. 시작과 끝 지점 만나게 되면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죠. 클릭하게 되면 해당 부분만 선택한 자석 올가미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선택한 영역만 따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체 빠른 자동 선택 도구입니다. 네, 개체 선택 도구는 포토샵 2020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도구인데요. 사용자가 선택하고 싶은 영역을 포토샵이 알아서 자동 인식해서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개체 선택 도구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영역을 사각형으로 드래그해서 잡게 되면 이렇게 포토샵이 배경과 이미지를 알아서 경계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네, 빠른 선택 도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른 선택 도구는 이미지의 가장자리 색상을 찾아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이동해 가면서 유사한 계열의 색상을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 선택 도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선택 도구는 마술봉 도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렇게 클릭한 지점과 비슷한 색상을 한 번에 선택해주는 도구입니다. 색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미지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5번째, 자르기 도구입니다. 자르기 도구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미지를 잘라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범위만 지정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사용하고 싶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 마우스 클릭 조절점으로 이동해서 사이즈를 지정하면서 영역을 잡은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원하는 부분만 잘라낼 수 있다. 자르기 도구입니다. 네, 6번째 프레임 도구입니다. 이 프레임 도구는 사각형이나 원형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프레임 안에 다른 이미지, 다른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인데요. 프레임 도구를 클릭하고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파일을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열어준 다음에 앞에서 배운 이동 도구로 프레임 안쪽에 이미지를 넣어주면 이렇게
이미지 안에 새로운 이미지가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스포이드 도구입니다. 이 스포이드 도구는 이미지의 색상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스포이드 도구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 색상 위에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경색이 클릭한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 색상 좀 마음에 드는데 원하는 색의 정보 추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포이드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복구와 보정에 관련된 도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이미지 위에 있는 흠집이나 이물질, 점, 잡티 등과 같은 표시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제 이미지에서 이 주황색 초콜릿 위에 있는 M이라는 흰 글씨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보여지는 이 동그란 원형 점이 바로 이 브러쉬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해당 도구를 클릭하고 상단에 옵션 바를 보게 되면 이 동그란 모양과 함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해서 보게 되면 크기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브러쉬의 두께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크기를 작게 또는 크게 조절할 수 있죠. 또한 이 크기 입력란에 직접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두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 브러쉬 도구입니다. 복구 브러쉬 도구는 클릭을 통해 이미지의 한 부분을 복사하고 복사한 영역으로 보정을 진행하는 기능입니다. 예제 이미지에서 치즈에 구멍난 부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키보드에 Alt를 눌러서 복사하고 싶은 영역을 지정한 후에 보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해서 클릭을 통해서 복사한 부분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싶은 부분을 Alt 키보드 누르시면서 클릭해서 복사하고 채워주고 싶은 부위로 이동해서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치 도구입니다. 패치 도구는 원하는 부분을 영역으로 선택해서 다른 부분에 있는 패턴이나 픽셀, 이미지를 드래그하면서 바꾸는 기능입니다. 예제 이미지에서 왼쪽에 있는 이 젤리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살짝 끌어서 없애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부분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없애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제 도장 도구입니다. 이미지의 한 부분을 도장으로 찍어내듯이 그대로 복제할 수 있어서 도장 툴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제 이미지에서 키보드 Alt를 누른 상태로 복제하고 싶은 위치를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에 복제한 이미지를 그대로 클릭과 드래그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복제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입니다. 이미지의 일부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기능인데요. 예제 이미지에서 앞에서 배운 복제 도장 도구, 도장 툴을 이용해 깨 이미지를 복제하고 이전 상태로 복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제한 상태에서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해당 위치에 다시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전 상태로 복원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우개 관련 도구입니다. 지우개 도구는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지울 때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지우개 도구는 사진 및 이미지 등의 픽셀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 배경색을 기준으로 지워지게 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배경 지우개 도구는 배경을 투명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동 지우개 도구는 비슷한 색상의 영역을 클릭 한 번으로 투명하게 지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여러 패턴의 모양으로 선택한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그레디언트 도구와 색을 칠할 수 있는 페인트통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도구는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흰 종이 위에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이 안쪽에 그레디언트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그레디언트 도구를 클릭한 다음 상단의 옵션 바 클릭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쭉 드래그하게 되면 선택한 그레디언트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인트통 도구인데요. 페인트통 도구는 색상이 비슷한 영역을 전경색으로 채우는 색을 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예제 이미지에서 전경색인 검정색을 놓고 페인트통 도구 클릭한 후에 영역을 클릭하면 흰색 부분이 비슷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서 전경색인 검정색으로 칠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흐림 효과 도구 블러 툴과 가장자리, 테두리 영역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는 선명 효과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림 효과 도구입니다. 흐림 효과 도구를 클릭하고 상단의 옵션 바 클릭하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와 번짐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경도를 마우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가지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선명했던 부분이 번지는 느낌으로 흐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명 효과 도구를 클릭하고 흐릿했던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다시 선명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흐림 효과와 선명 효과는 상단에 있는 메뉴 필터 안에 선명 효과, 흐림 효과로 더욱더 디테일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의 영역을 밝게 하는 닫지 도구, 어둡게 하는 번 도구, 그리고 채도를 변경하는 스펀지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닫지 도구입니다. 원하는 이미지 영역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자체가 밝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번 도구를 클릭해서 이미지에 클릭하게 되면 조금 어둡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펀지 도구를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옵션 바를 보게 되면 채도 감소와 채도 증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도 감소를 클릭하고 이미지에 클릭 채도가 감소되어서 어둡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채도 증가를 클릭하게 되면 반대로 이미지가 밝게 채도가 높아져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펜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아웃라인, 패스를 그릴 수 있는 펜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클릭하고 예제 이미지에서 클릭, 점점점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아웃라인, 패스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를 다 그린 다음에는 바로 밑에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패스 선택 도구를 클릭해서 그려놓은 패스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 형태 펜 도구는 앞에서 클릭을 이용해서 패스를 그렸던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서 패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손기술이 필요하겠죠. 또는 이런 식으로 패스를 그릴 수도 있고요. 기준점 추가 도구 플러스 클릭하면 점과 점 사이에 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점 삭제 도구는 점 하나를 빼서 패스 모양 자체를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문자 도구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형태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고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한 다음 상단 옵션 바에서 글꼴과 글씨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클릭하고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각형, 타원, 삼각형, 다각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도형과 패스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인데요. 사각형 도구를 클릭하고 흰 종이 위에 드래그 해주면 전경색이 자동으로 더해진 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하고 상단의 옵션 바를 이동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여러 형태의 모양이 노출되고요.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드래그 해주면 마찬가지로 전경색이 채워진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돋보기 도구는 이미지 보기의 확대 또는 축소 기능입니다. 이미지 위에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미지가 확대되어서 창 안에 다 못 들어온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왼쪽에 손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미지를 축소하기 위해서 키보드 Ctrl Alt를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굴리면 이미지가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경색과 배경색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전경색, 뒤에 있는 것이 배경색인데요. 색을 클릭해서 색상 피커를 이용해서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왼쪽 밑에 있는 기본색을 클릭하게 되면 전경색과 배경색의 기본 색상인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초기화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전경색과 배경색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